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자커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3 기타 데이터 관리 기능 그 첫 번째로 텍스트 나누기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텍스트를 나눠버리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엑셀에서 입력할 때의 기본 단위, 입력 기본 단위는 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잘못 입력한 케이스인데 그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워크시트의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를 갖다가 여러 셀로 분리시키는 기능, 나누기죠, 나누기. 분리시키는 거다라는 거고, 텍스트 나누기. 범위에 포함되는 행수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수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레코드의 수죠. 행수는. 하지만은 열은 반드시 하나만 포함해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엑셀이라는 거는 셀 단위가 하나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열이라는 건 하나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 빈 열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나눠야 되니까. 근데 없을 경우에 선택한 열의 오른쪽에 데이터가 덮어 씌워진다라는 거고, 요거는 맞다 틀다만 구분하시고요. 기능적인 거 보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셀에 여기다 고객명, 여기다 누적 포인트, 여기다 홍길동 100, 곽영일 500, 이근철 300, 오미야 700 이렇게 입력돼야지만 정상인데 잘못 입력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텍스트를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에 오게 되면 텍스트 나누기가 있죠. 텍스트 나누기 누르게 되면 텍스트 마법사가 떠요. 이 텍스트 마법사는 총 3단계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1단계가 되는 거죠. 1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원본 데이터 형식이 구분 기호로 분리됨. 여기서 얘기하는 구분 기호라는 거는 쉼표나 탭과 같은 문자, 이걸로 구분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너비가 일정하냐,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페이스바를 눌렀기 때문에 공백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기호로 분리됨이고, 다음을 누릅니다. 2단계 오게 되면 이제 뭐냐면 구분 기호로 선택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 뭘로 돼 있었어요? 공백.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제 한 칸씩 띈 경우이기 때문에 공백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고객명, 누적 포인트, 바로 이 부분 잘 분리가 됐죠.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열 텍스트 서식,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텍스트도 가능한 거고 일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 형식 줄 수도 있는 거고,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기, 얘를 선택하면은 이 열을 안 갖고 와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급을 누르게 되면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 소수 기호 줄 수도 있는 거고, 천단위 구분 기호도 줄 수 있고, 또 음수일 경우 마이너스 표시, 이런 부분도 가능해요. 가능하다 안 하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맞춤을 누릅니다. 맞춤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객명, 홍길동 이렇게 한 셀에 한 데이터씩 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텍스트 나누기고, 또 하나 갈까요? 우리 교재 2단 쪽에 넣어드린 내용이잖아요. 교재를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텍스트 나누기 또 누릅니다. 이번에는 너비가 일정함. 다음 여기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2단계인데 보세요. 이겁니다. 지금 마우스를 가지고 지역 서울 특별시, 광주 광역시, 대구 광역시인데, 서울은 서울, 광주 대구 광역시 특별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마우스 갖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구분선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구분선 넣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구분선을 옮기려면요,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사라지죠. 그다음 클릭하면 다시 생기고, 더블 클릭 사라지고, 클릭하면 다시 생기고, 드래그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 요걸 갖고 맞다 틀리다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내죠.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서울 특별시 여기서 나누는 거니까
다음 마찬가지죠. 텍스트 일반 선택해도 되는 거고, 특히 열 가져오지 않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재 2단 쪽에 넣어드렸잖아요. 이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해가지고 필요 없는 필드는 열을 안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마침 누르게 되면 보세요. 서울특별시 딱 잘 나눠졌죠. 이게 바로 텍스트 나누기예요. 그룹 및 윤곽 설정.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묶어서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이죠. 필드를 그룹 단위로 묶어서 숨기거나 나타낼 때 사용하고 데이터를 요약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룹별로 계산되어야 될 경우 계산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해줘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부분합을 배우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얘보다는 이제 부분합을 나중에 사용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룹은 윤곽 설정은 열로 필드 개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열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렬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직접 보도록 할까요? 지금 개발부, 기획부, 기획, 홍보 제가 미리 정렬을 좀 해놨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룹을 질 거니까 당연히 정렬을 해서 묶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 개념으로도 열 개념이니까 이렇게 가는 건 방향은 가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 일반 엑셀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윤곽선에서 그룹을 누른 다음에 자동 윤곽도 가능해요. 우리 이제 그룹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주게 되면 컴일반하고 엑셀을 그룹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감춰줍니다. 더하기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그 안에 뭔가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보여줘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다 보여준 겁니다. 클릭하면 감춰주고요.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이 있지 않습니까? 2번을 누르면 다 보여줘요. 1번은 감춰줍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혼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그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룹 해제, 또 윤곽 지우기, 이걸 가지고 그룹을 해제할 수도 있고 윤곽 지우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기획부를 갖다가 그룹을 하고 싶어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더하기는 뭔가가 있는 의미, 클릭하면 보여주는 거고, 마이너스는 다 보여준 거예요. 클릭하면 감춰주고, 2번은 더 많이 보여주는 거, 1번은 감춰주는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그룹 해제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윤곽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윤곽 지우기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윤곽은 8개까지 하위 수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거 숫자적인 개념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윤곽 기호의 사용 방법은 부분합에서와 동일하다. 아직 우리가 부분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죠? 부분합. 그리고 이 윤곽 기호는요, 엑셀 옵션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급에 가게 되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 가게 되면 윤곽선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 옵션이 있거든요.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아래쪽으로 쭉 오게 되면 이 워크시트의 표시 옵션에 바로 이거죠.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언급을 많이 하죠. 더하기라는 건 뭔가 가지고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위 수준을 표시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클릭하게 되면 하위 수준을 숨겨버린다라는 거고, 그래서 더하기는 하위 수준 표시, 마이너스는 하위 수준 숨김. 그 다음에 1, 2, 3 같은 경우 숫자가 많은 게 제가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준다라는 거고, 이건 경우에 따라서 이제 2번, 우리는 2번까지만 나타났지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별로, 1번은 다 감춰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계산 항목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거 알아두시고, 또 시험 문제에서 옳다 맞다 시험 문제 잘 내는 거, 그런 것만 구분을 잘 하시면 되죠. 중복된 항목 제거, 무슨 뜻이에요? 중복된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만 빼고 제거해 버려라, 그 뜻이에요. 선택한 범위 내에서 중복된 레코드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거하라 라는 거고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따라하기 파일 보면 이중복이라는 학생을 제가 2명을 갖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더 복사를 좀 할까요? 이렇게요. 자, 여러 명이 이제 잘못된 데이터가 중복이 됐어요. 그러면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들어가서 조심하셔야 될 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지금 여기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 예제는 성명, 국어, 영어, 수학 이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얘도 데이터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무조건 체크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타이틀이 없는 경우,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얘는 해제시켜 줘야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중복된 값 삭제하려면 하나 이상의 열 선택하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국어, 영어, 수학은 선택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세요. 몇 개가 중복됐으니까 정말 제거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를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날려버려요. 3개 중복된 값이 검색돼서 제거했다. 나머지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2중복 다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확인.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물론 컨트롤 Z로 다시 실행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작업을 하셨을 때 아차스러울 때는요. 컨트롤 Z로 실행 취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인데요. 말 그대로 그 데이터가 유효하냐 안 하냐 그거를 갖다 검사하는 기능이에요. 말은 좀 어렵지만 갈까요? 데이터 형식을 제어하겠다라는 거죠. 제어하거나 사용자가 셀에 입력하는 값을 통제하겠다. 그 개념이에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저희 교재에 따라하기 파일 불러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따라하기를 불러서 교재도를 한번 연습을 하세요. 제가 지금 따라하기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텍스트로 길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등록번호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는요. 몇 자리예요? 여기 지금 주민등록번호 오류 주민등록번호 14자입니다. 나왔네요. 14자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번호가 앞에 2자리는 태어난 연이잖아요. 뭐 88년도 0101생이다. 그래놓고 우리 이 대시 하이픈 꼭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가 몇 자리예요? 7자리잖아요. 그러면 7자리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6개, 그 다음에 줄 7개 대시 8번째 자리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거는 이제 규칙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유효성 규칙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인데 설정 탭에 가게 되면요. 제한 대상을 모든 값, 그다음에 정수라는 건 이제 소수점이 없는 수고, 소수점, 목록도 가능하고요. 날짜, 시간도 됩니다. 된다 안 된다 구분 좀 잘 하시고요. 텍스트 길이, 그다음에 사용자 지정. 우리 이제 텍스트 길이로 가겠습니다. 텍스트 길이 제한 방법은 해당 범위, 제외 범위는 같지 않다. 요거 같지 않다 하시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상, 작거나 같다. 우리는 같다로 가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까 몇 자리였었어요? 14자리. 그죠? 요렇게 설정을 해주면 주민등록번호를 14자리로 입력할 수 있게끔 유효성 조건을 주는 거예요. 유효성 조건을. 여기서 끝내도 돼요. 하지만 설명 메시지. 셀을 선택하면 설명 메시지를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주민등록번호 오류.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는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입력. 그리고 설명 메시지 주민등록번호는 14자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또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류 메시지 잘못 입력했을 때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 표시할지 안 할지의 여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또 뭘 냈냐면요. 예를 내요. 스타일이요. 중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의 X 중지. 그죠? 그다음에 경고는 노란색의 느낌표 삼각형에 정보는 I, 인포메이션 파란색. 자, 요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중지,
다음에 경고, 정보. 아닌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주민등록번호 오류 잘못 넣었다 이거죠. 주민등록번호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또 넣어도 돼요. 모드 지우기는 이제 모두 지우는 역할이고요. IME 모드라는 건 뭐냐면 인풋의 I고 M은 메소드, METHOD 방법이란 뜻이고요. 이는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에디터, 편집 또는 인발러먼트, 환경이란 뜻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보세요. 영어를 입력하느냐 한글 입력하느냐 그거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전문, 한글 전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영문이냐 한글이냐 뭐 입력할게끔 하겠냐 인풋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인풋 방법을 인풋 메소드 에디터. 자, 다시 한번 설정 탭에서 제한 유효성 조건, 제한 대상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 메시지,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이렇게 나타내라, 그 다음에 입력하는 방법, 영문이냐 한글이냐.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는데 88년도 0101 다시 뒷자리가 이제 7자리여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입력하고 엔터 치겠습니다. 보세요. 주민번호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띄워줘요. 취소. 그리고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번호는 14자리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유효성 검사예요.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부서명에다가 제가 공백으로 해놨는데요. 부서명을 계속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 보겠습니다. 설정 이 부분에서 목록을 선택을 해요. 목록을 선택하고 원본을 뭘로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사부, 그 다음에 기획부, 그 다음에 홍보부, 그 다음에 전산부. 자, 이렇게만 하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공백 무시할 건지 안 할 건지의 여부 체크하면 이제 공백 무시하는 거고 드롭다운 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드롭다운이 표시가 되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드롭다운 표시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서명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클릭을 해요. 인사부. 그죠? 여기는 없잖아요. 채우기 핸들을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기획부, 한 엑셀은 홍보부.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이에요. 네. 그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긴하게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우리 따라하기 파일 불러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살펴봤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외부 데이터베이스 이용 가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베이스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갈까요? 엑셀에서 외부에 있는 쿼리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쿼리라는 거는 QUERY, 질문하다, 질의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액세스 배울 때 이제 쿼리를 배워요. 질문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새로운 쿼리를 만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고,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느냐? 액세스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MS 제품이잖아요. 엑셀도 그렇고 액세스도 그렇고 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웹, 인터넷상에서도 갖고 올 수 있어요. 뭐 인터넷 웹페이지, 홈페이지의 그림이라든가 움직이는 이미지, GIF 이런 게 아니고 텍스트. 그 다음에 순수 텍스트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원본에서 또 기존 연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잠시 후에 직접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텍스트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좀 신경 쓰세요. 외부 데이터에 연결하게 되면 매번 데이터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 주기적인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연결을 제거하게 되면 현재 통합 문서 외부에서 연결하여 가져온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함께 제거되지 않는다예요.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시고, 연결을 제거했다 손 치더라도 데이터가 제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연결만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가져올 때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간 간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통합 문서를 새로 고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고치는 게 업데이트 개념이니까. 그래서 액세스 파일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새 웹 쿼리, 그 다음에 새 쿼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액세스를 눌러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액세스에서 작업해 놓은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사용자마다 다 다르겠죠? 열기를 눌러요. 테이블 선택. 그 액세스 파일에서 이런 테이블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매출 조회 테이블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또 이제 신경 쓰실 게 뭐냐면 가져올 수 있는 방법론 요것들 표 형태로 또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 피벗 차트 연결만 만들기 맞다 틀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가져올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도 가능하고 새 워크시트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속성 단추 누른 다음에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 시간 줄 수도 있고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새로 고침 모두 새로 고침 시 이 연결 새로 고침 이렇게 업데이트 개념도 있어요. 어디에서?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그 다음에 위치는 A1 셀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보세요. 테이블 액세스 파일이 불러왔죠.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액세스예요. 이번에는 앱을 선택하고 선택할 테이블 옆에 화살표를 클릭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클릭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살표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얘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존 워크시트 A1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데이터를 읽어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게 바로 웹이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제 텍스트 한번 해볼까요? 저희 교재 텍스트 예제는 없었지만 텍스트 문서 파일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 이미 우리가 배운 텍스트 마법사가 열려요. 구분기호로 분리됨, 공백,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입력을 해놨거든요. 다음, 그 다음에 뭐 일반 텍스트 상관없으니까 마침, 그 다음에 확인. 자, 이렇게 텍스트 파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기타 원본에서 SQL 서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XML 이런 거 가능하다 안 하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죠. QUERY 쿼리 명령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추출해서 가져오는 개념이에요.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별표를 눌러요. 확인. 그리고 가져올 데이터베이스 C에 지금 챕터 4에 요거는 이제 사용자마다 환경은 다른 거예요. 명함 관리 확인. 그리고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우리 명함 관리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쿼리에 포함된 열이죠. 들여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요. 데이터 필터링도 가능해요. 가능하다 안 하다 필터. 그 다음에 정렬도 가능합니다. 정렬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 그리고 여기서 쿼리 저장을 누르게 되면 확장자가 DQY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니까 조심하시고요. DQY 쿼리를 저장할 때 DQY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쿼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쿼리 편집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대화 상자가 열려요. 여기서 이 쿼리 대화 상자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하는 거죠. 그 개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는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엑셀에서만 데이터를 생성해서 작업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액세스, 웹, 텍스트, 기타 원본에서 SQL 서버, 그다음에 XML,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다 가능하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가져오기 및 변환 파워 쿼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파워 쿼리 이게 써드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름은 이제 파워 쿼리인데 2016서부터는 가져오기 및 변환 여기다가 이 기능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파워 쿼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파워 쿼리는 2016에서는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액세스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검색, 추출하는 기능, 그게 쿼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액세스 배울 때 쿼리를 배우는데 액세스에서의 쿼리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엑셀에서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요 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쿼리라는 건 질문, 질의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쿼리 명령어를 이용해서 쿼리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워 쿼리라는 거는 액세스에서 사용한 쿼리를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기능이다. 기능이 좋다. 그래서 파워 쿼리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리고 광범위한 원본에서 데이터를 찾고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원본을 병합이라는 거는 합치는 거잖아요. MERGE, 머지라 그래요. 병합을 영어로 머지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병합하거나 형성, 그 다음에 파워 피벗, 그 다음에 파워 뷰 같은 도구로 추가 분석 및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파워 쿼리를 가지고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엑셀에서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모델링이에요. 데이터 모델링. 가져오기 및 변환, 파워 쿼리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의 연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석 요구에 맞게끔 구체화할 수 있다. 아무튼 원하는 데이터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쿼리를 이용해서 이게 바로 파워 쿼리. 엑셀에서 빠르고 간편한 데이터의 수집, 그 다음에 쉐이핑 기능을 제공한다. 쉐이핑, 데이터를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쓸 수 있게끔 모델링의 개념이고, 시트나 파일의 통합, 테이블의 조인 작업 등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이 조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조인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조이너스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조인, 합치는 거죠. 가겠습니다. 데이터의 가져오기 및 변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파워 쿼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새 쿼리를 누르게 되면 파일에서를 누르게 되면 통합 문서에서 또 CSV, XML 텍스트 폴더에서 통합 문서라는 건 이제 엑셀 파일을 뜻하는 거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SQL,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당연히 액세스 파일은 엑셀하고 호환이니까 당연한 거고, 뭐 오라클, IBM DB2, DB2라는 게 IBM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죠. 사이베이스 뭐 이런 것들.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되고, 애저라는 건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원본, 웹, 뭐 오픈 데이터 이런 것들도, 여기 오픈 데이터베이스, 오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된다라는 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쿼리 결합이에요. 병합. 여기 M이라는 게 머지, MERGE, 머지. 병합이 영어로 머지거든요. 합칠 수 있다는 얘기죠. 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합치겠다라는 거고, 추가시키는 거고, 얘는 쿼리 편집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파일에서 통합 문서를 누르고 난 다음에 뭐를 갖고 올 거냐면요, 엑셀 파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재고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하나 가져와요. 그러면 재고라는 게 뭐예요? 물건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색창이 열리게 되면 여러 항목을 선택을 하고 1월, 2월을 선택을 해요. 자, 2월 같은 경우 물품 번호가 있고 재고량이 있습니다. AA11, AA22, BB22, CC22. 요게 이제 물품 번호예요. 이런 물건이 이만큼이 남아 있다는 뜻이고, 1월 달에는 좀 더 많네요. 그냥 A를 읽겠습니다. A11, A2, B1, B2, C1, C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는 BB11, CC11이 없었거든요. 보세요. BB11, CC11이 없죠. 그러면 1월 달에는 있었는데 2월 달에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팔렸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샘플 예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1월 달에 있는 물품 번호하고 재고량, 2월 달에 있는 물품 번호하고 재고량 요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불러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로드가 있고 다음으로 로드가 있어요. 여기서는 다음으로 로드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로드 대화 상자가 열리면 연결만 만들기를 클릭하고 로드를 누르세요. 연결만 만들기. 그럼 이제 오른쪽에 통합문서 쿼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져요. 물품 번호, 재고량이 떴고요. 지금 6개의 항목이 있어요. 여기도 친절하게 6개의 행이 로드됐습니다. 그다음 2월 보면 4개 행. 그럼 1월 달에는 있고 2월 달에 없다는 얘기는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세요.
BB11, CC11이 있는데 2월 달에는 없잖아요. 다 팔렸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것만 지금 AA11, 그죠? AA22, BB22, CC22 요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얘 두 개를 병합하겠다라는 거예요. 얘 두 개를 병합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세 커리에서 커리 결합해서 병합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병합 대화 상자에서 1월 테이블을 선택하고 2월 테이블을 선택을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나중에 액세스 배울 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가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월 테이블에서 물품 번호 필드를 선택하고요. 2월에서도 물품 번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해라 이 뜻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얘하고 1월 테이블의 물품 번호, 2월 테이블의 물품 번호 얘네를 가지고 비교해라 그래 놓고 바로 중요한 건 여기요. 조인 유형 이겁니다. 자, 클릭을 해볼까요? 첫 번째부터 왼쪽 외부라는 게 있어요. 왼쪽 외부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에 모두 여기서 첫 번째라는 건 이제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걸 왼쪽, 두 번째 걸 오른쪽으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에 모두, 그러니까 얘는 모두 다 나타내라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일치하는 행. 얘는 다 나타내고 얘는 얘하고 일치하는 것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외부 두 번째 거는 모두 첫 번째 일치하는 행. 그러니까 친절하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왼쪽 외부는 첫 번째 모두 두 번째는 일치하는 행만, 오른쪽 외부는 두 번째는 모두 첫 번째 일치하는 행만. 잠시 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완전 외부는 양쪽 모두 다 모든 행, 내부는 일치하는 행만, 우리가 지금 내부 일치하는 행만 실습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왼쪽 NT 첫 번째 것만, 오른쪽 NT 두 번째 것만, 그러니까 오른쪽 것만, 왼쪽 것만 이 뜻이에요. 이렇게 조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얘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라는 거고 우리는 내부 일치하는 행만 선택을 해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니까 지금 AA11, A22, B2, C2 이렇게 병합을 해줬어요. 그리고 확장 단추를 누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재고량이잖아요. 재고량. 그죠? 재고량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요. 이렇게 되면 재고량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닫기 및 로드를 눌러요. 이렇게 되면 지금 물품 번호가 같은 거 A1, A2, B2, C2 이렇게 두 개가 병합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세 쿼리에서 쿼리 결합 병합 작업을 실행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그런다? 파워 쿼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인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봤듯이 조인 종류 요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원을 가지고 설명해내는 거 우리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겠습니다. 조인의 종류 중요해요. 첫 번째 왼쪽 외부라는 거는 뭐냐면 왼쪽은 모두 오른쪽은 일치하는 행.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긴 게 여기 합집합이고 얘가 교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왼쪽 거는 모두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은 겹치는 거, 일치하는 거. 이게 왼쪽 외부예요. 요것만 이렇게 겹치는 거. 오른쪽 외부는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원래 이제 이게 레프트, 라이트, R로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쉽게 그냥 한글로 왼, 오 이렇게 했어요. 이거 왼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이에요. 오는 오른쪽 외부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모두 그리고 왼쪽 일치하는 행. 그래서 오른쪽 여기에 합집합, 여기가 바로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외부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전부 다. 완전 외부는 전부 다. 그 다음에 내부는 어떻게 해요? 얘는요. 가운데 교집합.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요. 이겁니다. 일치하는 데이터만 내부. 그리고 왼쪽 NT, 왼쪽 행만 우리 차집합이라 그러잖아요. 집합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버린 거. 예, 여기 이제 안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 왼쪽 행만 그게 왼쪽 NT고 오른쪽 NT, 오른쪽 행만
차집합. 얘도 오른쪽에서 왼쪽 뺀 거 나머지 얘요. 이게 바로 오른쪽 NT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쪼개는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